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철홍 교수입니다. 기계제도를 하다 보면 설계자가 작성한 도면과 제작자가 제작한 제품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는 도면을 작성할 때 설계자와 제작자가 서로 다르게 이해하여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도면을 작성할 때 제품의 안쪽과 바깥쪽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제작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단면도에 대하여 학습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면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단면도의 종류와 단면도 표시 방법도 함께 학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은 단면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계제도 교재의 50페이지 단면도의 표시 방법과 단면도의 원칙, 53페이지 단면도의 종류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기도 합니다. 도면을 그리다 보면 케이스 내부 부품에 대한 표현 또는 파이프의 탭 가공 구멍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표현해야 하는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제도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부품이 조립된 도면을 그릴 때 부품이 다르다는 표현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방법이 있죠. 제품 내부를 그릴 때에는 단면도라는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단면도는 180도를 절단하는 온단면도, 90도를 절단하는 반단면도, 회전단면도 등 제품의 내부와 외부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 상태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해칭과 스머징이 있는데요. 궁금해하신 것처럼 서로 다른 부품을 조립할 때에는 해칭의 선긋기 방향을 달리하는 방법과 선긋기 간격을 달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해칭 순서는 면적이 큰 부품에서 면적이 작은 부품의 순서로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해칭과 스머징을 할 때는 주의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면도 이번 시간은 단면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펌프의 단면을 내놓은 것입니다. 전시장에 가면 많이 보는 사진이죠. 펌프에는 케이싱이 있고 그 안에 임펠러와 추, 커플링 이러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도면으로 표현할 때는 모두 숨은 선을 그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 도면에 숨은 선이 너무 많으면 그 도면을 이해하는 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도를 활용을 해서 숨은 선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단면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180도로 절단을 해서 앞부분을 제거한 상태에서 그대로 정면도를 하나만 그려주는 것입니다. 단면도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이 해칭을 해줘야 됩니다. 이 해칭이 들어가는 것은 단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면도 하나를 가지고 제품을 만든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축을 그리듯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커플링 위를 써서 동력을 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키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면도 하나를 가지고 커플링을 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단면도의 그림이지만은 절단면이 이 중심선과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절단선을 생략한 것입니다. 이 절단선이 중심선과 일치할 때에는 중심선을
중심선만을 그려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파이프에 구멍을 가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절단선을 두 개를 그렸을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죠. 절단선 AA를 보시게 되면 가는 1.3선을 긋고 양단에 붉은 실선 짧게 그려주죠. 그리고 이 절단선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A 단면에 대해서 도면을 그리게 되면 구멍이 하나가 뚫려져 있죠. 제가 생각컨대 이 구멍에는 탭을 내고 나사를 박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B 단면의 경우에는 우측에서 좌측을 보고 그린 것입니다. 서로 다르게 A는 구멍이 하나이지만 B는 구멍이 두 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단 단면도입니다. 수직으로 올라가서 앞으로 나가고 수직으로 올라가서 들어가고 올라가서 약간 돌출이 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절단선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가는 1.3선을 계속 연결해서 그어주시고 마지막에 끝부분에는 붉은 실선을 짧게 그려주셔서 절단선임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절단선에 대한 측면도입니다. 이 해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단면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자를 딱 두 개만 넣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A, B, C, D 4개를 넣어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면도의 특징은 방향이 전환되는 부분에 붉은 실선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절단선을 표시할 때 반드시 화살표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살표는 KSA ISO 128-40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화살표의 길이는 5mm, 실선의 길이는 3mm, 각도는 30도를 이루어서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단면도는 반드시 패칭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칭을 할 때 문자나 숫자가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패칭을 할 때에는 서로 다른 부품을 패칭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선의 방향이라든지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패칭은 중심선을 바라보고 45도 각도로 3에서 5mm 간격으로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 도면은 링크 장치의 브라켓 도면입니다. 우측 면도에는 1.3선을 수직으로 긋고 위에 짧은 선 2개, 아래에 짧은 선 2개. 이것은 대칭 생략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탭 구멍인데요. 이것은 반지름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반지름에도 공차가 들어갔네요. 단면도는 패칭을 통해서 온단면도인지 반단면도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80도로 잘라준 것입니다. 즉 위, 아래 모두 해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해칭은 그 단면도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이 도면은 두 개의 축을 연결해주는 커플링의 한쪽 단면도입니다. 보시면은 이동하겠습니다. 수동저랑기 축에서 모터, 수동저랑기 축에서 브레이크, 이와 같은 두 개의 축을 연결해주는 커플링 도면입니다. 먼저 끼워 맞춤을 한번 볼까요? 축 같은 경우에는 파이 160에 대문자 H7, 최대값이 0.040. 또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파이 140에 대문자 H의 7, 최대값이 0.040. 똑같이 대칭인 것입니다. 이 H7이라고 하는 것은
헐거운 끼워 맞춤 공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이 들어가는 내면의 구멍은 역삼각형이 3개죠. 즉, 이 부분을 볼 때 정밀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해칭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해칭 면적이 큰 부분과 작은 부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해칭을 할 때는 항상 면적이 큰 데서 면적이 작은 것, 이런 순서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부품을 표시하는 것은 사선의 간격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차등을 주셔야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사선을 그을 때 오른쪽 위에서 왼쪽으로, 이쪽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으로 서로 다르죠, 방향이.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면적이 작은 것도 같은 순서에 의해서 서로 다른 부품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칭이라는 것은 단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부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스머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머징은 이 외형선 안쪽에 대해서 색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해칭과 마찬가지로 숫자나 문자는 피하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사각형과 구멍이 서로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이와 같이 절단을 하고 이 뒤에 있는 구멍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때는 해칭을 하실 때 약간 선이 어긋나게 해칭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조립을 하실 때에도 조립도를 그린다. 그럴 경우에 면적이 큰 거나 부품이 큰 게 우선입니다. 항상. 그래서 그거의 방향을 이와 같은 방향으로 했으면 작은 부품의 해칭 방향은 서로 틀리게 그려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엔진에 보면 가스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스켓은 너무 얇기 때문에 굵은 실선으로서 그냥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강판을 90도로 해서 용접을 하고 수직으로 세웠을 때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앵글을 이렇게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얇은 물체를 그릴 때에는 단면도라 하지만 굵은 실선 하나로서 표현하면 됩니다. 또한 이 중심선 양 끝에 있는 이것은 대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면도 뒷면에 대해서, 즉 이것을 이렇게 절단을 해서 이쪽 면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여기에 숨은 선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온 단면을 해서 180도로 잘라서 이 내부를 그릴 때 이 직경이 서로 다른 이 부분만 계속 그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경계선을 반드시 그려 주셔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한 개의 절단면에 대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이건 플랜지형 90도 엘보우입니다. 온단면은 제가 분명히 180도로 절단을 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절단선이라든지 화살표라든지 문자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주문을 떠서 이 상부에 있는 구조물을 고정시킬 때 그 볼트 부분에 대한 절단면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동력 전달 장치를 이런 H빔이나 앵글에 볼트를 연결해서 서로 고정을 시켜주는 부분에 대한 단면을 도면으로 그려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등 간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브라든지 구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일정한 등 간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면도에 해칭을 해서 전체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리브 부분입니다. 리브 부분을 표현하는 서로 간의 약속의 기호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등 간격으로 이와 같은 롤러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십사 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까 계단 단면도에서 설명해 놓은 그런 경우입니다. 계속 중복이 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단 단면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게 중간에서 끊겼습니다. 끊겼기 때문에 여기에 일점세선이 없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따로따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이 축에는 평키가, 즉 평면이 있습니다. 가는 실선을 대각선으로 해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나머지 이런 해칭 부분은 단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상도를 밖으로 끌어내는 격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정면도를 그려준 다음에 여기서 가는 일점세선을 연결을 해서 이 5호명 파이프의 단면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축상에 서로 다른 그러한 형상에 대한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면이 여백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중심선, 같은 동일 중심선 상에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단면 A에 대해서 B, C, D에 대해서 각각 형상을 달리하는 것들에 대한 단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단면도의 종류 중에서 절단선을 생략한 온 단면입니다. 이와 같이 아까 설명드린 커플링을 정면도 하나로 문자나 화살표 모든 것을 다 생략한 거죠. 이렇게만 그려도 제품은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쪽 단면도, 여기서 유념해 둬야 될 건 온 단면도는 180도로 절단을 했지만 한쪽 단면도는 90도로 절단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절단한 단면을 보시게 되면 이 내부의 상태를 해칭을 해서 표현하고, 외부에 대해서는 외형선을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도면은 동력 전달 장치의 브라켓입니다. 위에는 단면도, 아래는 외형도를 그려준 것입니다. 저 위쪽에 단면도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4mm짜리 볼트를 박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좌우로. 외형도에는 지름 15mm짜리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것은 이제 실 커버를 고정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가는 일점 쇠선을 그려서 중심선을 그려주고, 위쪽에는 그 내부가 보이지 않는, 즉 단면도를 그려준 것이고, 아래쪽에는 외형선을 사용해서 외부의 모양을 그려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단면도는 반드시 해칭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실선이고, 또 내부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면도 쪽에는. 즉 단면도 쪽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표면 거칠기가 X로 되어 있죠. 그냥 보통 가공입니다. 이건. 여기에는 데이텀 A, 여기서 데이텀 A가 요 수평선이죠. 이거에 직각으로 해서 이 직각의 공차가 0.01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은 동심도, 동축도 공차를 나타내고 있죠. 이 선을 따라가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제 이 선이 데이텀 A를 축선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회전을 시켰을 때 지름이 0.009mm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동심도 공차이죠. 그런데 아까와 같이 데이텀 A를 축소를 해서 지름이 0.001mm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쪽 단면도는 외부에 관한 모양,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각각 치수를 지시해 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끼워 맞춤 공차라든지 이런 공차들, 즉 대문자는 구멍에 대한 거고 소문자는 축입니다. 7, 6 IT 공차이기 때문에 헐거움 끼워 맞춤입니다. 여기서 좌측 면도를 잠깐 봐도 여기에도 똑같이 지름 파이 6.6mm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칭도 생략도 기호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제품의 외형과 보이지 않는 내부 상태에 대해서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치수들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분 단면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특징이 하단선을 그려줬죠. 구분 단면도로 표시하고 하단선을 그려서 이 부분에 대한 내부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단선을 긋는다는 것은 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부의 모양과 외부의 모양을 그대로 다 표현해 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회전 단면도. 이 회전 단면도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단선과 하단선 사이에 회전 단면도를 그려줄 때에는 가는 실선으로 그려주셔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단면의 모양을 정중하게 해놓고 90도에서 본 모양을 좌우로 배열을 한 거죠. 두 번째는 회전 단면도를 그려주되 이와 같이 하단선이 없이 외형선으로 다 그려져 있을 때는 굵은 실선으로서 그려줘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레인에 있는 후크라는 것입니다. 이 후크의 특징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원형으로 되어 있고 이건 평면, 각도가 다 다릅니다. 하나, 둘, 셋. 세 개의 단면도로 나눠서 그려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함께 한번 해보십시오. 이 절단한 곳과 겹치는 회전 단면도라든지 수상선 안과 같이 가는 실선을 그는다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아까 이 후크의 단면의 모양이 여기는 원형이지만 이것을 외형선 안에다 그릴 때의 경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렸을 때에는 도면 자체가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가는 일점세선을 그려서 밖에다가 이와 같이 그려줘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보기가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이건 계단 단면도입니다. 계단 단면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가는 일점세선을 그어주시고 처음에 시작할 때 굵은 실선을 짧게, 방향이 전환될 때 굵은 실선, 방향이 전환될 때 굵은 실선, 끝날 때 짧은 실선으로 그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계단 단면도에 대해서 그린 도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평가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주로 대칭 모양의 제품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안쪽 모양과 바깥쪽 모양을 동시에 표시하는 단면도는 어느 것인가 입니다.
온 단면도는 180도 절단하여 면 전체를 표현하고, 회전 단면도는 가늘고 긴 제품, 즉 레일, 암 등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계단 단면도는 절단면이 계단 모양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쪽 단면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상의 절단면 앞부분을 떼어낸 다음 남겨진 모양을 그린 투상도, 즉 단면도를 이해하고 단면도의 다양한 표시 방법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온 단면도, 한쪽 단면도, 부분 단면도, 회전 단면도, 계단 단면도 등 단면도의 종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형의 생략과 특별한 도시 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